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오피스텔 1억 원 이하짜리 하나 낙찰을 받으셨는데 관리비를 전 사용자죠. 전 사용자가 체납을 한 관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네요. 회원님, 질의 내용을 먼저 펼쳐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을 시에 미납 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보면 관리비 중에서 일부는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집주인이 한 5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미납됐대요. 그죠? 근데 총무되시는 분 말이 3년 정도는 불쌍해서 자기네들이 안 내도 된다고 하기로 했고, 이건 아니고요. 3년이라는 것은요, 관리비에 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안 내고요, 3년 동안 3년이 경과돼 버렸어요. 3년이 경과되면, 자, 예를 들자면요, 이때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딱 경과돼 버리면요, 이 경과됨과 동시에 기존의 관리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련된 관리비 관련된 대법원 판례 3건을 제가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로 펼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5년이니까 이 사람들은 5년치 관리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년, 2년, 3년, 4년, 1, 2, 3, 4, 5년치 관리비를 이제 체납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요 1년, 이 3년치는요,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요, 이것은 우리 회원님한테도 반환 요청 못하고, 또 전 소유자한테도, 전 사용자도, 그죠? 반환 요청 못해요. 그러면 이제 4년치, 5년치 아니고 2년치죠, 2년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도 어디서 이야기 듣긴 들은 것 같아요. 2년분 100만 원인데, 이 관리비도 보면 말이지요. 이게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나눠진다. 우리 회원님이 오피스텔 낙찰 받으신 호실이잖아요. 그게 전용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낙찰자는 전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 전부 공용, 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 부분 이것만 부담을 해요. 공용 부분이라면 계단이라든지 또 이런 전기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기 요금, 이런 기타 공용 시설에 들어갔던 그 비용에 대해서 만 부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에서 100만 원을 부담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굳이 따진다면요, 100만 원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공용 부분은 얼마고 전용 부분은 얼마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근데 봐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쌍방간에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게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요, 제가요 이거 낙찰 받았는데 100만 원 중에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좀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입니다만 아파트를 낙찰 받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체납됐대요.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500만 원은 이야기하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중에서 전용 부분은 내가 안 썼으니까 내가 부담 안 하고 공용 부분만 이거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이런 거 막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딱 봐가지고 한 500인데 공용 부분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200 줄 테니까 우리 퉁 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전에도 이런 넘어갔던 적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 그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00만 원인데, 어쨌든 최대 그쪽에서 1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밀히 따진다면 공용 부분, 전용 부분을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이 나눈다는 게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이 대법원 화면을 조금 밑으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조정하고요. 네. 대법원 2001-8677호 같은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이 아파트의 관리 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된 관리비입니다.
체납된 관리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에 하나여 승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만 승계. 당연하죠. 전용 부분은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내가 부담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거 두 번째 판결 내용은 보면 말이죠.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요, 연체료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비 안 내면 또 연체료를 부과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연체료는요, 관리비에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공용 부분입니다. 포함된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이 소극이라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 포함 안 된다 이거지. 따라서 전 사용자가 체납한 납부하지 않은 뭡니까? 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관리비인데 거기서 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체료를 매기는 거라. 연체료를 매기든지 말든지 그건 너네들 사정이고 나는 이거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장하면 되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판결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보면요. 제가 아까 3년치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3년. 이게 3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게 3년입니다. 일단 뭐냐면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건 적극은요 긍정입니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소극은 부정이고 적극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3년째가 이게 민법 163조에 보면요, 민법 162조부터 해가지고요 소멸 시효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민법 164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기 소멸 시효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바깥에 뛰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도망 다니면 됩니다. 또 술집 가가지고 술 먹고요. 술값 띄어먹고 1년 동안 돌아다니면 1년 딱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밥집 주인 또는 술집 주인은요, 먹은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놔라 소리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아마 우리 회원님도 조금은 아마 부담을 하시면서 총무라는 분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현재 이 사건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이게 보면요, 화면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금에서 100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105만 2,540원은 엄밀히 따지면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의 합계액이에요. 그럼 이 물건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법대로 되겠지. 105만 원 제기해 가지고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이게 확실하게 이런 끝전까지 확실하게 우리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이 계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에 가서 나름대로 어떤 교통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00여만 원 이걸 가지고 법원 간다면 그냥 말로 해서 됩니까? 소장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비용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비가요. 어떤 건 2천만 원, 3천만 원 미납된 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방 즉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미납됐는데 말이죠. 낙찰자한테 당신 1,900만 원 부담하시오. 이건 부당하지요. 그죠? 이랬을 경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이제 다툼, 싸움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 사건 번호 요거 세 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낙찰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적정하게 협상해 가지고 한 절반을 50만 원씩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시는 어쨌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그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에서 협상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오피스텔도 낙찰받고 하시니까 경매를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유튜브 안종현 경매 T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안종현 경매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0시, 저녁 8시지요. 1시간 정도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요, 구독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해서 아마 보통 제가 한 7시 한 반쯤에서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알림으로 각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근데 또 부득불, 난 수요일과 금요일 해가지고 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이 본방송 이제 딱 끝나고 나서는 제가 다시 이 영상물을 재방송으로 제 채널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셔가지고요, 보다든지 진일보한 그런 경매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요, 밑에다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추가 질문 하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